어제 저녁 심야 협상에 이어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만났고 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 계속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세 번째 회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야가 법정 시한 안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자, 이어서 글로벌 정면 승부는 25년 만에 첫 자유총선이 치러진 미얀마로 가봅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민생처리 법안에 미온적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게 해달라. 이런 대국민 호소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오늘 저희 산업위 법안소위에서는 약 70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다 민생 법안입니다. 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대통령의 최근의 그 말씀을 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도 안 되는 2.7%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또 서민들의 삶을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네. 지금 국정화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또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공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네. 이렇게 개입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걱정스럽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이 국회 어젯밤에 김무성 문재인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네네. 선거구 획정 문제 담판에 나섰는데요. 어제, 오늘 모두 결렬되고 있어서 이 입장차만 확인되고 있는데 타결이 가능할까요? 타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여야 간의 마지막 지금 협상을 통해서 지금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양당의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네. 너무나 그 선거구 간의 편차가 크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간에 우리는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사실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항상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고 네.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소선거구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국민의 어떤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선거구 그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한,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구도를 깨트리지 않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집권을 가능케 하는 이런 선거구 제도를 지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재 결정 지난해 나왔고요. 지금 네네. 3월에 정개특위가 시작이 됐는데 7개월 넘는 시간을 이 정치권이 허비한 것 아니냐. 물론 이제 지금 여당 야당 내용을 들어보면 다 각각의 이제 의견과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국민적 시각에서는 이게 또 시간이 닥쳐와서 벼락치기 한다 이런 느낌이실 텐데요. 이번 19대까지도 이 법정 시한 못 지키면 15대부터 계속 밀리고 있어서 이 국회가 바뀐 것 하나도 없다 이런 지적 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런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그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합리적인 타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하고 네. 거기에서 만들어진 의견을 존중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사실은 그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관위 산하로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어떤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금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되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평행선인데요. 결국은 이제 네. 지역구 수를 늘리자. 이게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데 전에도 계속 이 관련 인터뷰를 여러 여야 의원들과 해왔는데요. 혹시 이 마지막 순간에 야당이 양보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로 인구격차 3대1에 대해서 네네. 헌법 불합치고 2대1로 해야 된다. 이것은 네.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성을 그래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역구를 늘리자 이런 주장도 한편으로는 옳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사표가 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제에서 51%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고 49%는 패배하게 돼 있는데 네. 이 49%의 유권자의 이런 대표성은 전혀 무시되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것을 고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의 어떤 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많은 사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권역별 네. 정당 명명 비례대표제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독일 같은 데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치도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절충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새누리당이 현상 유지, 이 소선거구제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득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요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이 이 늦어지는 대목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에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차단될 뿐이다. 이런 지적들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 늦어지면 출마 준비하는 또 정치 신인들이 불공정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공천 과정이나 본선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축적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참신한 어떤 신인들이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이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아마 굉장히 공황 상태에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네. 지금 2월 13일이면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이 여야 간의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어디 선거구에 어느 선거구에다 어떻게 사무실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합리적인 방향에서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은데요.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